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1차 세계대전 전후로 형성된 사우디아라비아의 출발과 쿠르드족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누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우디아라비아 반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요 한 장의 지도 안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로 그냥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원래부터 이 아라비아 반도라는 곳은 오스만 제국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스만 제국이 차지한 땅이 서부의 헤자즈 지역으로 몰려 있죠. 이쪽은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무역 루트가 바닷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요충지대 메카를 비롯해서 요 내륙 지방은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사막이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쳐들어가서 차지해봤자 먹을 게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지도가 이런 식으로 제국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반대해서 보면은 아라비아 반도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을 받지 않으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초부터 압둘 와하브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우리가 이슬람의 꾸란으로 돌아가야 된다, 꾸란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슬람 복고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말이 이제 복고 운동이지 실제로 그냥 자기가 독자 세력, 오스만 제국 마음에 안 드니까 힘도 세겠다, 내가 독자 세력을 키우겠다 이렇게 하면서 압둘 와하브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와하브 운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와하브파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인데 뭐 쉽게 말해서 호족이었다, 독자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랬는데 이때 요 근처에 압둘 와하브 근처에 사우드라는 또 다른 호족 가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 사우드 가문이 압둘 와하브의 복고 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이 세력을 같이 키워나가게 됩니다. 점점 커져가다가 19세기가 되면은 와하브 운동이 아예 아라비아 반도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오스만 제국도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이 커져가는 와하브 세력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영국은 이 아라비아 반도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냐면 이 바로 무함마드의 직계 후손인 하심가 출신의 후세인이라는 인물에게 이 서부 헤자즈 지방의 헤자즈 왕국을 수립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명의 아들들을 요 트란스 요르단과 이 이라크의 왕으로 앉히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심가를 통해서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를 전체를 다 꽁짝꽁짝 해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내륙에 있었던 그 와하브 운동의 중심, 이 사우드 가문이 이렇게 성장한 사우드 가문 중에서 압둘 아지즈 이븐 사우드라는 인물이 1921년도에 네지드 술탄국이라는 국가를 이렇게 중부에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 아라비아 반도 내륙 지방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 이제 네지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지드 술탄국 하면 자기가 이 아라비아 반도 내륙 지방에 있는 모든 통치자, 술탄이다, 왕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후세인이 있는 헤자즈 왕국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 하면 사우드 가문이 이기고 후세인이 왕에서 끌어내려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지드 헤자즈 왕국이 같이 병합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1932년까지 그 밖의 지역을 몽땅 다 통합하는 데 성공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영국 입장에서 볼 때는 졸지에 자기의 영향권에 들지 않는 왕족 국가가 하나 더 생겨버린 거였습니다. 영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 1918년도에 파이샬 1세가 자기 멋대로 다마스쿠스를 점령한 다음에 시리아 왕국을 만들었을 때 시리아 왕국을 곧장 분쇄해버렸던 것처럼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건설되었을 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국도
무너뜨릴 수는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내버려둔 이유는 오스만 제국과 똑같았던 거죠. 오스만 제국이 여기가 사막이기 때문에 굳이 쳐들어가서 우리가 여기를 점령할 필요가 없다라고 내버려뒀던 것과 같은 이유로 영국도 여기를 그냥 내버려두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당시에 1929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터지면서 그 대공황의 여파로 1930년대의 유럽 경제도 이미 초토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까지 자기네들의 군사력을 투입하면서 여기에 힘쓸 여력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운이 좋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영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출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이 페르시아 연안의 담맘이라는 곳에서 엄청난 유전이 발견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우드 가문은 이 유전을 영국이랑 같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회사와 손잡고 유전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람코입니다. 아라비안 아메리칸 오일 컴퍼니, 이렇게 되겠죠. 다음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국가를 갖지 못한 쿠르드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쿠르드인이 거주하는 곳은 보시는 것처럼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에 모두 걸쳐서 삽니다. 여기가 대부분 고원이나 산악지대입니다. 이곳을 우리가 통틀어서 쿠르디스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대충 이 정도 됩니다. 쿠르드인들은 대략 지금 2,500만에서 3,000만 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소수 민족이면서 동시에 중동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쿠르드인들이 자신들의 국가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지 못했던 이유는 영국이 석유를 탐했기 때문입니다. 또 영국입니다. 19세기의 영국인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쿠르드인들에게도 독립을 보장하면서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싸워라 라고 했기 때문에 쿠르드인들은 오스만 제국에 열심히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패했을 때 그랬기 때문에 쿠르드인들에게도 독립의 기회가 주어졌었던 것이죠. 그래서 1920년도에 있었던 이 세브르 조약을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 여기가 쿠르디스탄으로 예정된 영토였습니다. 여기에 예정된 영토였었던 것이죠. 자, 다시 다음 지도로, 다음 지도인데요. 이 지도는 이 세브르 조약을 쿠르드족에 한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보시면 이 쿠르디스탄 독립에 대한 세브르 조약의 규정입니다. 보면 이 프로포스된 그 바운더리, 경계는 여기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의 쿠르디스탄이 지어지기로 한 거죠. 세브르 조약에서. 그리고 이 나머지는 여기는 이제 오토만이 있고, 아르메니아 있고, 페르시아 이렇게 있고, 이라크 있고, 시리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입니다. 연두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읽어보면 이제 given the choice,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1922년 8월 이후에 이쪽 연두색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쪽 쿠르디스탄에 가서 살아라. 서북쪽으로 올라가서, 여기는 살지 말고, 여기서도 있었는데요. 거주 지역이 였는데 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 이제 국가 생겨나니까 1922년 8월 이후에 요쪽 서북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몰려 사세요. 여기는 안 돼요 한 겁니다. 왜 그랬냐면 요 이라크 북쪽, 이 브리티시가 가지고 있는 이 이라크 북쪽에 특히 이 키르쿠크나 모술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쿠르드인들에게 석유를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쿠르드인들을 이 아나톨리아 반도 쪽으로 몽땅 다 밀어 올리려고 했었던 겁니다. 니네 저기에 나라 세워줄게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도 쿠르드인들은 지금 튀르키예에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다음 지도로 보시면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터키의 무스타파 케말이 이 세브르 조약을 거부하고 짠 하고 나타나면서 앙카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술탄 정부를 무너뜨리고 독립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를 비롯해서 아나톨리아 반도에 상주하고 있던 연합군을 모조리 때려 눕히고 다 바깥으로 외부로 쫓아버리게 되죠. 그리고 1923년에 터키 공화국을 만든 다음에 이 로잔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아나톨리아 반도 전체를 차지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영국은 이제 쿠르드족보다 더 큰 아랍하고도 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데 쿠르드족이랑 한 약속 따위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되든지 말든지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음 지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람에 이 터키 남부, 동남부에서 만들려고 했었던 쿠르디스탄 국가 수립이 무산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원래 쿠르드인들이 살던 이 남쪽에서라도 국가를 건설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모술 지방, 저기 지우고요. 여기 모술이나 키르쿠크에 석유 매장으로 인해서 이미 여기를 이라크다라고 해서 이미 왕국을 만들어버린 후였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쿠르드족은 위에도 못 만들고 밑에도 못 만들고 하면서 결국에는 국가가 없는 그런 벙찐 결과가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쿠르드족 문제가 시작된 것이죠. 이 지도는 지금 이제 쿠르드족들이 어떻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뭐 터키나 시리아, 이라크, 이란, 뭐 아제르바이잔, 뭐 조지아 이런데, 아르메니아 이런데 다 분포되어 있지만 이 터키 쪽에 가장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미 흩어져서 살아간 지가 한 세기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뭐 튀르키예나 시리아나 이라크, 이란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들은 사실상 자기네들이 동일민족이라는 그 민족 의식은 거의 희박해져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의 강의를 좀 들어보면 오히려 서로 반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이미 흩어져서 산 지가 한 세기가 넘었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고 결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분단돼서 산 지가 거의 이제 70년 이렇게 가까이 70년이 됐는데요. 더 늦기 전에 빨리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